오늘 아침에 뉴스공장 방송 들으니까 자 지금 한덕수 캠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박선원 의원이. 사람이 거의 없대요. 대선 후보가 출마를 하는데 캠프에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. 보통 우리 몇십 명은 있을 거 아니에요. 없대. 사무실도 그냥 일반 사무실에 몇 명도 안 되는 것 같대. 왜냐하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. 그러면 김문수가 오늘 버티고 내일 버티잖아요. 모레 후보 등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. 어려울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. 김문수는 그 정도 정치적 감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의총에서 자 일단 다음 주에 여론조사 하는 게 왜 잘못됐는지 얘기를 하라고. 당원들의 압도적 다수가 단일화하라고 하는 거 좋다. 다음 주에 그러면은 내가 단일화 할 테니까 후보 등록하고 가자라고 버틸 때 한덕수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냐고. 쌍권이 무슨 이야기 하느냐라고 욕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있냐고. 그러면 한 이틀 지나면 대선판이 김문수로 정리될 가능성도 저는 여전히 저는 50%는 존재한다. 한덕수 뜻대로 대선 후보 단일화 안 될 수도 있다. 또 하나 더 오늘 극적으로 합의를 해서 다음 주에 여론조사에서 한다고 합시다. 그러면은 어디서 돈을 3억 원을 뭐 재산도 많으니까 그렇게 이제 후보 등록했다 치고 질 수도 있다고.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기지 못할 수도 있다고. 야, 이 후보 내에서는 약점이 너무 많은 거야. 쌍번이 하는 거 도저히 안 되겠어. 당원과 예를 들어 국민들이 아 이거 아니야 라고 지지 성향이 있는 사람이 김문수로 몰아줄 수도 있다. 김문수가 아마 캠페인을 하면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하면서 최근에 치고 올라오잖아요. 네. 이 말은 국힘 내부에 국힘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비정상적 상황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유권자 국민 이상 똑같이 하게 돼 있어요. 이런 것들이 김문수로 표가 흘러가고 있다는 정황들도 목격된다.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. 제가 오늘 본 뉴스 댓글 중에 제일 웃긴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? 네. 교황이 뽑히지 않았습니까? 그렇죠. 교황도 그렇죠. 한덕수랑 단일화해야 됩니다. 아 미국 출신 최초.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의 논리라면 교황한테도 나랑 단일화하자. 그렇지. 할수 어디든 있는 수준의 논리를 구사하는데 저도 엄청 웃었는데. 방금 또 더 웃긴 속보가 나왔습니다. 국민의힘 김문수 올 때까지 의총 개최를 대기하겠다. 아직 안 왔어. 그러니까. 지금 11시 41분이거든요. 안 와. 김문수 안 와. 얼차례 시키고 있어 지금. 의원들을. 실질적으로 갑이 된 겁니다. 지금. 그러니까. 네, 그럼요. 갑입니다. 아니 윤석열 후보가 뽑혔을 때 생각해보세요. 윤석열이 그 당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입당을 언제 하냐 갖고 실랑이를 벌일 정도로 아무것도 없었는데 들어오자마자 뭐 하는 겁니까? 당무소권 발동해갖고 쫙 자기 사람들을 바꾸는 거잖아요. 그게 어쩔 수 없이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나라에서 하는 대통령 후보의 위상인 거예요. 근데 지금 김문수가 자기가 그 당무선권을 발동한다고 했잖아요.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사실 움직여주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이게 한국 그 말하자면 정당사에서 처음 보는 일인 거죠. 대통령 후보에 맞서는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체제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지. 저는 이제 어떤 조직이든 기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김문수 후보께서 이제 힘을 내셔가지고 이 뭐 비대위든 어디 좀 해체를 하고 징계를 주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요. 네. 아 갑자기 김문수 후보가 뜨고 있군요. 지금 그러니까요. 이재명 변호사까지 이렇게 김문수 후보의 그 약진을 응원하는 것 참 희한한 정말로 해프닝 중에 이런 해프닝이 어떻게 그래 일어납니까? 말이 안 되죠. 근데 저는 이제 봤던 댓글 중에 재밌었던 게 이제 대부분이 내가 김문수를 뭐 지지하게 된 날도 오네 이것도 있었는데 가장 베스트 댓글은 한덕수 너무하네 내가 김문수를 응원하는 날이 오다니 그러니까 난 이재명 찍을게 그렇지. 이거였어요. 이게 베스트 어쨌든 댓글. 이재명을 네. 찍는다는 거지. 근데 지금 여러분 보시면 뭐 김문수 씨가요 예전에 모진 고문을 당하고도 심상정 의원의 소재를 얘기 안 한 걸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. 고문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. 여론조사 결과 가져가지고 당신 지고 있으니까 물러날까? 택도 없어요. 고문해도 안 돼. 지금 국민의힘은 아싸리가 났다. 차라리 후보 등록 안 하고 당을 깨시는 게 나은 선택 차라리 아닌가. 윤상현 의원이 그래서 말하는 게 솔직하고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꼴보다는 정당한 방법이에요.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너무 괘씸한 게 사람을 너무 만만하게 본 거예요. 사람을 너무 바보같이 본 거예요. 정말 어떻게 되든 니네가 1위를 하든 뭐 하든 우리가 시키는 대로 그냥 너네는 그냥 꼭두가시 노릇하고 있다가 결국 한덕수로 그냥 단일화하면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가장 만만하다고 보이는 김문수를 선택을 한 거죠. 이 자체가 얼마나 괘씸합니까? 그게 만만하지 않은 사람인데. 그렇죠. 그 심지어 판단 근데 자체도 저는 잘못했죠. 근본적으로 이 회로를 핵심적인 기획을 쌍권이 하고 있는 거라고 하면 쌍권 입장에서는 김문수나 한덕수나 마찬가지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대선 패배에 무난하게 책임을 지고 선거 끝나면 사퇴해주고 그다음 당권 그냥 우리가 하는 그림인 거잖아요. 근데
쌍권 입장에서는 김문수라고 안 그러겠습니까? 김문수도 나이도 그렇고 뭐 당내 기반도 그렇고 선거 지면 무난히 갈 사람인데 왜 이렇게 완전 그 오러나싱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가? 예. 그러니까 이거 보면 저는 그래서 핵심은 쌍권이 기획자가 아니다. 쌍권은 실무자다라는 생각도 듭니다. 그러겠죠. 그 뒤에 시킨 사람이 네. 있겠죠. 하여튼 우리가 웃으면서 비웃었습니다만은 뭐 이게 한국 정당사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빨리 정리되고 국민의힘은 해체되어야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이재명 후보 얘기로 잠깐 넘어가 보겠는데요. 이재명 후보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가상 양자 대결을 해보니까 전부 다 과반이 넘었다라는 겁니다. 양자 대결에서도 과반이 넘었다. 의미가 있죠? 어떻게 보십니까? 네. 51%가 되면 선거는 전국 단위 선거에서 51%가 나온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? 그건 그냥 된 거죠. 갈 만큼 갔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저는 네. 그러니까 역대 어느 선거에서도 50% 언저리에서 더 돌파하는 후보는 사실 없어요. 그러니까 그 2017년 탄핵 이후에 치러졌던 선거에서도 문재인 후보도 40%대가 이제 맥스였고, 근데 이제 50%를 넘어섰다는 건 사실상 이제 끝났다 이 구도는 뭐 이런 숫자라고 생각합니다. 숫자를 좀 디테일하게 소개를 해드려 볼까요? 자, 뉴시스에서 의뢰해가지고 전국 그 18세 이상 성인 조사하는 건데 월 6일부터 7일까지요. 그러니까 파기 한정 이후에 당연히 조사인 거고 양자 대결 시켜봤더니 이재명 후보가 54.9%고 김문수 후보가 37%입니다. 근데 웃긴 거는 이재명과 한덕수를 붙여보니까 이재명 56.1, 한덕수 36.2. 한덕수가 김문수보다 딸려요. 근데 이게 되겠냐고. 그 정당의 후보가 뽑히면 그 지지세가 붙어요. 어쩔 수 없이. 그리고 구심력도 발생하고. 그러니까 저는 다음 주에 하면 김문수 더 높이 나온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정당성 누가 아까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정당성도 김문수가 갖고 있는 것 같고 사람들 입장에서는 김문수 한덕수가 구별이 잘 안 돼요. 그런데 뭐 한덕수가 더 월등한 무슨 경쟁력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한덕수의 표가 예를 들면 과거에 뭐 정몽준이나 안철수나 이런 후보들처럼 네. 국민의힘의 텃밭과 좀 다른 유형의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김문수에게 유리한 판일 수밖에 없다. 이제 뒤로 갈수록.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?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,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. 여러분들의 구독,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. 스픽스 구독, 좋아요.